반갑습니다. 로았습니다. 이제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 윤곽이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14일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 간에 또 한 번 대격돌이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마 한 2주간은 선거운동으로 주변이 꽤 시끄러울 것 같은데 그래도 대한민국 지방자치에 새로운 포문을 여는 선거인 만큼 국민들 모두가 한동안은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뉴스들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뉴스 로마스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함께 가시죠.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 선거 캠프 개소식에서 조경태 의원이 여러분 때문에 국힘이 안 된다고 발언했다는 소식입니다. 조경태 국민의힘 위원이 2일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선거 사무소 개소식에서 일부 지지자들이 자신의 발언을 막자 가만히 좀 들어라. 비상계엄은 잘못됐다.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조경태 의원, 민주당에서 넘어온 6선 의원입니다. 왜 왔을까요? 분탕 치러 온 건가요? 만약 지난 총선 때 압승했더라면 국회의장을 했어야 했는데 국힘이 잘 안 돼서 거기에 대한 분풀이인가요? 캠프에 모인 국힘 지지자들 때문에 국힘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조경태 의원같이 당을 분탕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국힘이 안 된다고 생각은 안 해봤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나마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국회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라는 이 엄혹한 시절을 그래도 꿋꿋이 버텨나가고 있는 건 생각 못하는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다시 민주당으로 넘어가서 국회의장 자리라도 챙기는 게 어떨까 제안을 해봅니다. 다음으로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공천과 관련하여 당윤리위원회 회의가 취소됐다는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당윤리위원회는 2일 오후 5시 여의도 당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어 정진석 전 부의장의 복당 신청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려 했으나 회의를 돌연 취소했다고 합니다. 윤리위원회가 그동안 수사를 받거나 기소됐음에도 공천을 신청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등에 대해 야당 탄압을 사유로 예외 인정을 해줬던 만큼 비상계엄 사태 관련 대통령실 증거인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정 전 부의장도 윤리위원회에서 같은 결정을 받지 않겠냐는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리위원회가 회의를 취소하면서 당 지도부가 당내 반발을 우려해 정진석 전 부의장에 대한 공천 배제 수순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는 소식입니다.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는 이날 정진석 전 부의장을 공천할 경우 탈당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합니다. 또 조은희 의원도 페이스북 글에서 불 꺼진 집에 다시 불을 지르는 격인 윤 어게인 공천은 재고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권의 셀프 죄지우기 특검에 맞서 싸울 이 시점에 국민이 우리 당을 외면한다면 싸울 동력마저 사라진다며 공천관리위원회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는 소식입니다.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국회 부의장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 비서실장으로 입각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나가면 될 것 같은데 왜 공천 배제 소리가 나오는 것인지 기사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대통령실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으므로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하는데 좋습니다. 만약 배제한다면 누굴 공천할 것인가요? 그런데 김혁종 전 김태흠 충남지사 비서실장이 출마를 공식화했다는데 김태흠 충남지사가 이에 대하여 왈가왈부하는 것은 이해충돌 아닌가요? 또 조은희 의원은 서초구청장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그렇게 얘기할 입장은 아닌 것 같은데요? 원래 박수현 전 국회의원이 충남지사에 출마하면서 보궐선거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또 충남 지역도 진보 진영의 입성이 가속화되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국민의힘은 아무쪼록 이기는 선거를 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엄혹한 전국 속에서 명분과 실리를 굳이 고민한다면 실리가 낫지 않겠느냐에 방점을 두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판까지 지체되면서
선거에 출마했다는 점 명심하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백승하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이 이번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국민의힘 공천 내용을 비판했다는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민의힘의 6.3 지방선거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공천과 관련해 쇄신은 없고 윤 어게인으로 귀결됐다고 비판했다고 합니다. 백승하 원내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호위무사 이용 전 의원은 경기 하남갑에,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고난이라던 김태규 전 방통위 부위원장은 울산 남구갑에 각각 단수 공천됐다며, 백 원내 대변인은 또 충남 공주부여 청양 보궐선거에 공천을 신청한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겨냥해 그는 12.3 계엄 당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헌정 파괴의 책임이 막중함에도 오히려 대통령의 초법적 관저 농성을 옹호하며 법치주의를 부정했다며 국민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나 라고 반문했다고 합니다. 당 내부에서조차 윤 어게인 공천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끝내 귀를 닫았다며 스스로 쇄신의 기회를 걷어차고 기어이 윤석열 정당으로 남길 선택한 셈이라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쇄신을 말하려면 국민을 기만한 윤 어게인 공천부터 중단하라고 그렇게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참나, 누가 누굴 비판하는 것인지, 민주당이 그럴 자격이 있는 것인지부터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받고 있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 덕에 대통령 된 자 아닙니까?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힐난하거나 비난할 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해야 된다는 거, 그걸 알아야 됩니다. 만약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닌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전두환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면 지금 백승하 대변인이 과연 그렇게 논평조차 할 수 있을지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은 착각하지 말고 자당 소속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끝나면 반드시 재판을 받아야 하고, 행여나 지금 하고 있는 일련의 정지 작업이 결국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로 이어질 경우 다시 한번 대한민국 역사상 5.18 민주화 운동의 버금가는 대국민적 공분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점 명심하길 바랍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힐난하기 이전에 이재명 대통령은 떳떳하니까 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논평이나 하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로 양양자 최고위원이 선출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로 양양자 최고위원이 선출됐다는 소식입니다. 2일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한 결과 양양자 최고위원이 이성배 전 MBC 아나운서와 함진규 전 위원을 제치고 후보로 확정됐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최초의 고졸 출신 여성 임원으로 이름을 알린 사람으로 지난 2016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영입한 여성 인재로 정치활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해당 경기도지사 선거와 관련해서는 개혁신당과 단일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개혁신당과 조홍천 후보 간의 현재까지 단일화에는 선을 긋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양양자 최고위원, 광주 출신으로 삼성전자 최초 고졸 출신 여성 임원을 역임하고, 이거 말고 또 있나요? 이대로는 경기도지사는 사실상 포기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나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하는 것을 보면 딱히 간절함이 없어 보입니다. 능력이 없으면 간절함이라도 있어야 하는 것인데 늘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의 행보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경기도민이라면 5선의 차기 대선 주자급 추미애 의원과 삼성전자 최초 고졸 출신 임원 중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그게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의 답입니다. 다음으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의 이번 동시지방선거 공천에 대하여 비난했다는 소식입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국민의힘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에 대해 윤석열 패거리들이 너도 나도 고개를 쳐들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공천을 두고 윤석열의 귀환이냐고 물으며 뻔뻔한 윤 어게인, 최악의 공천이라고 꼬집었다고 합니다. 그 당 원내 대변인의 그 당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소식입니다. 정청래 당대표. 정청래 당대표를 보면 예전에 자신의 고문을 회고했던 기억이 납니다. 88년 9월의 밤이 마치 어젯밤 악몽처럼 떠올랐습니다. 88년 9월에 새벽 1시 안기부에 잡혀 새벽 2시 안기부에 끌려가서
지금도 알 수 없는 서울 을지로 어디몇쯤 한 호텔로 끌려가 지금도 기억나지 않는 모텔에서 호텔방에서 수건으로 눈을 가린 채 수건으로 눈을 가린 채 속옷 차림으로 팬티바람으로 4시간 동안 3시간 이상 주먹질 발길질로 고문 폭행을 당했습니다. 죽지 않을 만큼 집단 폭행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윤석열은 사형을 당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만약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사람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면 정청래 당대표는 이걸 반드시 상상해 보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백승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에 반발하는 국민의힘을 비판했다는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민의힘이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를 비판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김건희 국정농단과 정치검찰의 면죄부에는 침묵하면서 진실규명을 반대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박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김건희와 정치검찰이 아니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정치검찰이 여전히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데 이를 비호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정치검찰과 카르텔 권력을 지키려는 몸부림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한 검찰에 대해서는 권력 앞에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국민 앞에서는 오만한 이중적 행태야말로 정치 검찰의 민낯이라고 꼬집었다고 합니다. 누가 내로남불 아니랄까봐 이러는 것 같은데 왜 이재명 대통령 사건만 조작 기소라고 하는 것인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조작 기소 아닌가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출국 금지 조치하고 수사를 한 게 검찰 아닌가요? 근데 무슨 정치검찰이라고 하는 것인지 또 조작 기소라고 특검할 거면 검찰이 지금까지 진행한 모든 기소 사건에 대하여 특검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이재명 대통령만? 아니 공평해야지.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이런 게 어디 있냐고. 이게 과연 공정한 것인지조차 묻고 싶을 정도입니다. 하여튼 내로남불. 안 쓸래 안 쓸 수 없는 민주당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민주당을 깔 때는 이 내로남불 한마디면 다 맞아 떨어진다는 점에서 누가 이 단어를 만들었는지 참 잘 만들었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박형준 부산시장 선거 캠프 개소식에서 승리를 기원하는 축사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장동혁 당대표는 2일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 축사에서 이재명 정권이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할 때 우리는 승리해서 자유민주주의와 보수의 가치를 지켜내야만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부산이 지켜온 것은 보수 정당의 이름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그 자체였다며 이재명 정권이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짓밟으려는 이 상황에서 우리 부산이 다시 일어서야 한다며 우리에게는 깨끗하고 품격 있는 박형준 후보가 있다며 부산에서부터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우리의 하나됨을 보여달라고 깨끗함이 유능함이 승리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장동혁 대표의 말에 100번 공감하고 이번 부산시장 선거 역시 6.25 당시 대한민국의 최후 보루 역할을 해주었던 부산이었던 만큼 박형준 전 부산시장이 무난하게 재선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재수 전 의원은 경찰에서도 금품수수 정황을 특정해서 수사는 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서 재판을 기소를 하지 못한 것일 뿐 박형준 후보가 그 청렴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무튼 박형준 후보 파이팅입니다. 다음으로 이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14개 선거구에서 14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하는 미니 총선급 재보선이라는 소식입니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미니 총선급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면서 국회에 누가 입성할지 관심이 쏠린다는 소식입니다. 먼저 선거가 이루어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구를 정리해보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선거가 치러지는 곳이 3곳, 현역 국회의원의 사퇴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곳이 11곳입니다. 재선거가 이루어지는 곳 모두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어 선거가 치러진다는 특색이 있습니다. 전체 14곳 재보궐선거구 중 원래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던 지역구가 12곳,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있던 지역구가 2곳입니다. 각 지역구를 살펴보면 경기 안산갑, 평택을, 하남갑, 광주 광산을, 대구 달성군, 부산 북갑, 울산 남갑, 인천 계양을, 인천 연수갑, 전북 군산 김제 부안갑을, 제주 서귀포, 충남 공주 부여 청양, 충남 아산을 이렇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부산 북갑과 충남 공주 부여 청양은 일단 그 예측을 미정으로 미뤄두고 민주당이 9석을 수성하고 국민의힘이 3곳 정도는 우선 석권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산 북갑과 충남 공주부여 청양마저 국민의힘이 무난하게 가져갈 수 있다면 국민의힘은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추경호 전 의원의 지역구를 제외한 106석에서 4석을 추가로 확보하여 110석의 국회의석을 차지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전체 국회 의결상 그 실력을 행사하기에는 기존과 별 차이는 없다고 할지라도 110이라는 그 숫자가 가지고 있는 그 숫자라는 측면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보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다음으로 충청권의 충남북 도지사 및 대전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선거에 대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후보가 확정됐다는 소식입니다. 충청권은 그동안 전국 단위 선거 때마다 여야의 승리와 패배를 가르는 캐스팅 보트로 불려왔다고 합니다. 역대 선거 때마다 유동적인 표심을 보이며 민심의 풍향계 역할을 해왔다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집권 1년 만에 치러진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등 충청권 광역단체장 4곳을 전부 석권했지만 2022년에는 윤석열 정권 출범 직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모두 석권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대전시장 후보로는 허태정 후보와 이장우 후보가 맞붙게 되었고 충남지사 선거에는 박수현 후보와 김태흠 후보, 충북지사 선거에는 신용환 후보와 김영환 후보, 세종시장 선거에는 조상호 후보와 최민호 후보가 맞붙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충청권의 민심 풍향기가 이번에는 어디로 향하게 될지 그렇게 주목이 된다는 소식입니다. 먼저 이번 광역자치단체장 선거를 종합해보면 총 16개 광역자치단체장 중 각각 8개의 광역시장과 도지사 자리를 두고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먼저 광역시장 자리는 서울, 인천,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대구, 울산, 부산, 대전, 세종특별자치시 이렇게 8개 자리이고 도지사 자리는 경기, 강원, 경북, 경남, 제주특별자치도, 전북, 충남, 충북 이렇게 8개 자리입니다. 현재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원호 후보와 국민의힘의 오세훈 후보가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보이고 인천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후보, 국민의힘의 유정복 후보,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 자리를 두고는 더불어민주당의 민영배 후보, 국민의힘의 이정현 후보가 다툴 것으로 보이고 대구는 김부겸, 추경호, 울산은 김상욱, 김두겸, 부산은 전재수, 박형준, 대전은 허태정, 이장우 후보,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조상호, 최민호 이 두 후보 간에 사실상 대결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한편 도지사 자리를 놓고는 경기도 추미애, 양양자, 강원도 우상호, 김진태, 경북 오중기, 이철우, 경남 김경수, 박완수, 제주 유성권, 무성유, 전북 이원택, 양정무, 충남 박수영, 김태흠, 충북 신용환, 김영환 후보 중에서 당선자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전남, 전북, 광주, 강원, 경북, 대구 등 지역 당성이 강한 지역을 제외하고 국민의힘에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석권한 광역시장 자리 중 한 자리만을 더불어민주당이 내어주고 나머지는 석권하지 않을까. 도지사의 경우에는 지난 지방선거에 비하여 2자리 정도 더불어민주당에 내어주고 나머지는 수성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광역시장은 2곳 정도 석권하고 국민의힘이 6곳, 도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이 5곳, 국민의힘이 3곳 정도 차지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광역시장과 도지사 자리를 모두 합쳐 더불어민주당은 7곳, 국민의힘은 9곳에서 승리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내다봅니다. 아무쪼록 국민의힘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스TV는 앞으로도 자유대한민국의 보수의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하고 한반도를 완전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자유대한민국으로 통일하여 북한의 주민들까지 모두 온전히 그리고 안전히 자유대한민국의 주민이 되는 그날까지 쉼없이 그리고 힘차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죠. It took transit. This too shall pass away. 이 또한 지나가리라. 고맙습니다.